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대공황2와 베트남전 망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올 주식시장 붕괴는 1929년 10월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찾아올 대공황2는 대공황1보다 더 깊고 길 것 같습니다. 네오콘이 베트남 신드롬의 부활을 막으려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분석국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2022년 4분기에 2.9%, 연평균 2.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이 트위터에서 지난 분기 우리 경제는 2.9% 성장했다. 우리의 경제 계획은 효과가 있었고 여전히 그렇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최근 보고서는 트럼펫 소리가 아니라 알람벨입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연구원 EJ 안토니는 설명합니다. GDP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분야도 반드시 번영의 징후는 아니다. 기업 투자는 4분기에 1.4% 증가에 그쳤는데 그마저 거의 전적으로 재고 증가로 인한 것이다. 미래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비주거 투자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순수출이 증가했지만 이는 대체로 국제무역의 주요 둔화로 인해 생긴 신기루였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것이 GDP 증가로 나타났다고 그가 지적했습니다. 안토니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2022년에 1조 달러를 초과한 실질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대공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1932년 이후 실질 가처분 소득이 두 번째로 큰 비율 감소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저축을 고갈시키고 있고 2020년과 2021년에 받은 경기부양 수표를 사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저축은 작년에 1조 6천억 달러로 급감하여 2009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안토니는 소비자가 현금 보유고를 고갈시키고 대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계속 둔화될 것이다. 소비가 GDP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그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리세션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댈러스 연은의 제조업 활동지수 헤드라인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은 마이너스 15%인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8.4%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9개월 연속 이후 연속 수축 마이너스 상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이후 가장 긴 연속 기록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화가 대히트를 치면 영화계는 후속작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속작은 원작보다 훨씬 더 큰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거의 변함없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930년대 대공황을 가장 큰 경제 재앙으로 인식하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붕괴를 시작한 1929년 10월 24일까지 이어지는 기간에 금융 부문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창의적이었습니다. 주식 중개인은 투자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 많은 주식을 매입하도록 장려했고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없게 되자 중개인이 심지어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치한 증거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미 투자자는 증거금의 몇 배에 달하는 주식을 매입한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아이디어는 구매자가 구매를 위해서 돈의 일부만 지불하고 중개인이 판매자에게 전액 지불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조건으로 구매자는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신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중개인에게 양도해야 했습니다. 구매자와 중개인 모두 가지고 있지 않는 돈으로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은행도 주식 투기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지불 준비금이 몇 배나 되는 대출을 일으켰고 그 돈이 전부 주식시장으로 갔습니다. 거래된 돈의 극히 일부만이 실제로 존재했고 대다수의 투자 펀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변칙의 존재는 계속 상승하는 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사라지자 예금자들이 인출을 요구했고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돈으로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투자자가 동시에 매도를 시도했고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돈으로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 금융거품을 만들었고 그것이 터졌을 때 모든 거품이 그렇듯이 매우 크게 터졌습니다. 수천 개의 은행이 사라졌고 수천 개의 중개소가 전멸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망했습니다. 그러한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글래스-스티걸 액트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시중은행들의 과도한 주식시장 개입이 금융붕괴의 주범으로 여겨졌고 특히 상업은행이 예금자의 돈으로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고 믿어졌습니다. 1933년 통과된 이 법은 은행이 주식 투기로 인한 잠재적 손실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의 활동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이 글래스-스티걸법이 당시 연준의장 앨런 그린스펀의 조언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투자은행들이 주택거품을 일으켰고 2008년에 주택거품이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거품 붕괴 이후 어떠한 교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 정부가 엄청난 부채를 일으켜서 모든 투자은행을 다 살려냈습니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큰 붕괴가 발생했을 때 그 심각성은 대공황을 초래한 1929년 10월 24일 주식시장 붕괴를 포함한 역사상 다른 어떤 붕괴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2008년 붕괴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1929년 붕괴의 속편은 영화 속편과 더 비슷할 것입니다. 영화 제작자는 원작 영화보다 속편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충분한 돈을 투자하면 원작보다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주요 경제 거품이 만들어지는 동안 은행이 많은 돈을 벌었다면 이번에는 더 큰 거품을 창출했기 때문에 은행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역사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윤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원작은 괴물이었고 속편은 더 큰 괴물이 될 것입니다. 일반 대중의 신뢰를 잃고 주식시장에서 집단 매도를 시도할 때 붕괴가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에 찾아올 붕괴는 대공황 1보다 더 깊고 더 긴 대공황 2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27일은 베트남전을 종식시킨 파리 평화협정 50주년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찰스 쿱차는 베트남전이 미국의 고립주의 전통의 부활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냉전 역사가 존 램버튼 하퍼는 1970년대와 80년대는 불필요하고 지지할 수 없는 외국 개입에 대한 경계심과 의심을 의미하는 베트남 신드롬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신드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차 걸프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1991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신이시여 우리는 베트남 신드롬을 영원히 걷어차버렸다고 선언했고 이 선언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이런저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800만 명의 난민과 20만 명의 전사를 초래한 우크라이나에서 패전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전쟁을 일으킨 네오콘이 베트남 신드롬의 부활을 막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엔드 오브 히스토리와 더 라스트 만의 저자 프란시스크 후쿠야마가 저널 오브 디모크라시에 기고한 논문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다. 슬라바 우크레인이라고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 리즈 슬라이는 이대로 가면 2023년 말에 젤렌스키가 모든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1월 초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 벤 하치 중장은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2023년 8월 말까지 우크라이나군이 크리미아의 주요 물류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거나 방해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럿거스 대학교의 알렉산더 J. 모타일 교수는 2023년 1월 Foreign Policy에 It's high time to prepare for Russia's collapse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지금이 러시아 붕괴를 준비할 적기라는 것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편집자 제이컵 헤일브러는 지난주에 푸틴이 사형장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오콘의 사주를 받은 미국의 얼간이 교수와 기자들이 폐색이 짙은 우크라이나에서 베트남 신드롬의 부활을 막으려고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